상위 1%는 빨리 걷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다. 초급한 당신에게 장서형 지금 하은지 옮김 30성이 넘어서도 초급한 당신에게 인생은 선착순 경품 행사가 아니다. 중국 대표 베스트셀러 작가 장서형이 말하는 빨리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인생의 진리. 장서형은 중국 베스트셀러 작가, 독서 글쓰기를 지으며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풍부한 개인적인 경험과 촌철살인의 거침없는 문체로 독자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 소개된 주요 저서로는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 마음의 속도를 늦춰라. 마윈처럼 생각하라 등이 있다. 옹진이 하은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서 이게 공부를 했다. 책을 많이 번역했네요. 상위 1%는 빨리 걷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다. 앞문 보고 달려가느라고 지치진 않았는가? 서문에 인생은 선착순 경품 행사가 아니다. 다들 속도에 미쳐있다. 동영상을 볼 때는 습관처럼 빨리 감기를 누르고 댓글을 볼 때도 베스트셀러부터 본다. 택배는 당일 배송, 사진은 즉석 사진, 열차는 자기 우상 열차, 비행기는 직항을 선호한다. 일할 때는 명예와 돈 2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것을 공부하며 꿈꾸며 창업에 뛰어든다. 결혼 상대로는 이미 차와 집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며 무언가를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뜻대로 되지 않으면 대체 왜 나만 이렇게 느리냐며 불평한다. 언론계에서 이슈에 발언지르는 명의로운 칭호를 얻은 매거진에서 현대인을 이렇게 묘사했다. 시대는 점점 우리에게 빠른 속도를 요구하며 우리는 그 속에서 모두 성격급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 현대인들은 모두 조급증을 앓고 있다. 그들이 유일하게 하는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들을 감상하거나 향기로운 꽃냄새를 맡을 여유 따위는 없다. 식물을 돌보는 일은 사치나 다름이 없다. 영양은 언감생심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들은 근처 공원에 꽃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조차 모른 채 바쁘게 살아간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마음이 이리저리 떠들고 무엇을 하든지 불안에 떤다. 작은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해낼 기회는 당연히 오지 않는다. 감정이 앞서다 보니 쉽게 허를내어서 인간관계를 갈수록 엉망이 되고 주변에 위험을 사거나 피해를 끼친다. 결국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알리바바 그룹의 초대 회장 마윈이 한 말이 있다. 나는 빨리 걷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다. 인생은 선착순 경품 행사가 아니라 그네들 급한 성격 때문에 성원해 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일상생활 또는 회사에서 우리는 자꾸만 빨리빨리를 외쳐야 된다. 무슨 일이든지 빨리 성과를 내고 싶어서다. 그러나 그 비먹는 값이 체하는 법. 사람은 긴장할수록 여유를 잃고 조급해지지만 결과는 기도와 정반대로 흘러간다.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 움직일 바에 가만히 있는 편이 낫다는 말처럼 무슨 일을 할 때는 정신을 집중하고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한 번에 쏟아부어야 효율을 낼 수가 있다. 긴장이 될수록 걸음을 늦추고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자. 그런 다음에 이 일을 계속 진행해도 될지를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가장 짧은 길을 위해서 가장 빠른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짧은 길을 선택해서 눈으로도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한다. 하지만 경로가 짧다고 항상 일찍 도착하는 것은 아니다. 복구를 쓰면 사지 않은 사람보다도 당첨될 확률은 높지만 모두가 당첨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도 사람은 희망을 품고 심지어 자신의 모든 걸 걸어서 복권을 구매한다. 인생이라는 여정은 천천히 걸어가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조급함을 버리자. 짧은 길이 아닌 빠른 길을 제대로 선택해서 걸어가자.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면 설령 매일 1%만큼의 아주 작은 성장이라 할지라도 성공을 향해 걸어가는 당신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루대학의 가르침은 어제보다도 나은 오늘의 나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교훈을 준다. 낙선물이 바위를 뚫듯이 포기하지 않는 인의지와 인내심을 갖고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성공은 언젠가 당신의 손안에 들어올 것이다. 성공은 매일의 한 걸음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당황하지 말자. 냉정해야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특히 시급한 일이 생기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일을 망친다. 당황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습관을 기르면 무슨 일이든지 침착하게 잘 처리할 수 있다. 인맥을 논하기 전에 먼저 유능한 사람이 되자. 성격 급한 사람들은 성공도 빨리 하고 싶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인맥을 쌓는데 몰두한다. 하지만 실제로 유명 인사들의 명함을 받았다고 해도, 업계 내의 대가들은 알게 되었다고 해도 그건 단지 그들을 알게 된 것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들은 당신과 친분을 쌓거나 인연을 이어갈 마음이 없다. 인맥을 쌓는데 급격하지 말자. 내가 먼저 유능한 사람이 되고 난 뒤에 인맥을 노려도 늦지 않다. 조용히 묵묵히 외로움과 고독함을 견뎌내자.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당신의 의지를 꺾는 모든 번뇌를 드러내야 하며 당신의 결정을 행동을 방해하는 요소를 없애야 한다. 외로움과 쓸쓸함에 잠시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버텨내야 진정한 승리가 찾아온다.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고 우리도 같이 빨라질 필요는 없다. 걸음을 늦추고 조금 더 여유롭게 당신의 삶을 품어주도록 하라. 천천히 걸어가자. 진정한 아름다운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깃들어 있다. 걸음을 늦추면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오고 소중한 사람들과 만날 시간이 더 많아진다. 아무리 바빠도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이 주어진 것은 똑같아. 바쁘더라도 잠시 여유롭게 공원 벤치에 앉아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새들의 지저귀를 듣다 보면 마음속의 번뇌와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질지 모른다. 그런 게 인생을 진정으로 즐기는 자세다. 왜 자꾸만 빠르게 돌아가는 삶의 쳇바퀴에 몸을 던지려 하는가? 동쪽 울타리 밑에서 국화를 꺾어 들고 한가롭게 저 먼 남쪽 산을 바라보네. 고대 시인 도연명은 여유로운 삶을 느끼면서 자신의 꿈을 펼쳤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는 도연명의 여유로움을 찾아보기 힘들다. 1초의 시간도 2초로 쪼개어 쓰려고 한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오래오래 천천히 흘러가는 법이다. 걸음을 조금만 늦춰보자.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곳이었는지 새삼스레 느낄 것이다. 차례. 빨리 증후군에서 걸린 사람들 일정, 충동적인 거, 서두르는 거, 또 자기 객관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을 거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 천천히 성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멈추지 않는 이상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성과 공자가 그렇게 말했나요? 1장에서 빨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 빨리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놓친 것.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자기 이름으로 된 집과 차를 갖기 위해서 일을 올린다. 젊은 나이에 기업체의 CEO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한다. 특히 주변에서 잘 나가는 동료 소식이라도 들려오면 조급함에 불안감이 더해져서 입맛도 떨어지고 밤새 뒤척이게 된다. 하루 빨리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시간을 쪼개고 잠까지 줄여가면서 어떻게든 자기보다도 한 발 앞서 간 사람들을 따라잡으려고 애쓴다. 남들은 40대에 이른 성공을 자기는 20대에 손에 넣겠다는 꿈을 품거나 10년이 걸리는 레이스를 3년 만에 완주하겠다는 당찬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그러는 사이에 뭔가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간다. 분명히 20대인데도 40대처럼 얼굴이 삭선 탓에 친구들이 뭘 그렇게 급하게 나이를 먹느냐며 놀려댄다. 잡으러 급히 먹는 법이 재하는 법이다. 매사에 그렇게 빨리 서둘러 외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기진맥진에서 쓰러지기 마련이고 결승점은 눈에서 아득히 멀어진다. 혈기왕성한 소년이 하루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검술의 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달인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성심껏 검술을 전수했다. 어느 날 소년이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검술을 전부 다 배우면 얼마나 걸립니까? 스승은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말투로 대답했다. 10년이 걸린다.
만일 제가 온 힘으로 범람하시지 않고 소년은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 30년이 걸린다. 소년은 초조해서 벌레로 동동 구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만일 제가 목숨을 걸고 죽기 설기로 수련한다면 어떨까요? 그럼 더 빨리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선생은 더욱 담담했다. 그럼 70년이 걸린다. 인내심이 없이 큰일을 이룰 수 없다. 그 밭으로 돌아가는 속담도 있지 않은가? 북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미영이 졸업식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다. 저는 북경대학을 졸업하는 여러분이 행여나 꿈이 없지는 않을까, 큰 보복 없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성급하게 그 꿈을 이루려고 욕심내지 않을까 염려될 뿐입니다. 세상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랜 시간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부단히 능력을 쌓아야만 달콤한 성공을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박수갈채를 접목한 나머지 그들이 그동안 흘린 피와 땀, 눈물은 쉽게 간과한다. 중국 유명한 리뷰 사이트 더우반 출신의 인기 작가 혼자 걷는 고양이 23살에 대학을 졸업한 그녀 역시 다른 졸업생들처럼 막막하고 불안했다. 영어 실력이 더지 좋은 편도 아니었고 그녀는 해외 여파들이 많았던 첫 직장에서 겨뤄봤자 승산이 없는 영어 말고 차라리 모국어 실력을 걸고 닦자고 마음 먹었다. 그날 이후에 매일 조금씩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 그날 이후에 매일 조금씩 글을 시작했고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야근으로 밤 8시 일찍 넘은 시간에 기각이 일수였지만 평소 글쓰기를 좋아했던 그녀는 매일 꾸준히 1500자를 써 내려갔다. 정리를 마친 뒤에 침대에 누우면 시계바늘은 이미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의 글이 유명 사이트와 블로그에서 관심받기 시작할 무렵에 일부 사람들은 비난과 의심의 목소리로 그녀를 공격하기도 했다. 퇴근을 엄청 일찍 하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일은 안 하고 글만 쓰는 거 아니야? 심지어 회사 비품과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글쓰기를 향한 그녀의 결심과 열정을 막지는 못했다. 그렇게 무려 7년을 꾸준히 글을 썼다. 23살에서 30살 되기까지 7년 동안의 여가를 모두 글 쓰는 데 보내는 셈이다. 그녀의 글에 진한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찬란함은 잔인할 정도로 지독했던 현실과 고통스럽게 지새웠던 무수히 많은 밤으로 이뤄진 것이다. 7년은 그냥 3개월도 계획한 일은 꾸준히 이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혹시 다이들 한다고 큰 소리 쳐놓고 겨우 일주일 뛰고 나서는 살이 빠지지 않는다며 운동으로 살 빼했다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때려치운 경험은 없는가?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해놓고 한 달도 채 배우지 않고는 외국인과 프리토킹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지금 당장 지금 바로 효과를 보기를 원한다. 사회학자 베이샤오 통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중국 대표 여성 작가인 양장 선생에게 그녀를 향한 정경심과 애틋함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편지는 자신이 그동안 살면서 겪었던 인생의 풍파도 길게 늘어놓았다. 하지만 양장 선생은 단호하면서도 솔직한 한마디로 일침을 놓았다. 자네의 가장 큰 문제는 책을 읽지 않으면서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걸세. 이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노력에 비해서 너무 좋은 결과를 바라거나 적당히 혹은 대충 노력해놓고 과한 대가와 보상을 바란다는 점이다. 씨를 심었으면 뿌리를 내리고 바다의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태어나서 응아리를 하다가 말을 배우고 그런 말을 띈 뒤에 유아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20대를 거쳐야만 비로소 서른의 그래서 맞이한다. 이처럼 세상 모든 일에는 순서와 규칙이 있다. 작업을 하거나 서두른다고 해서 원하는 일이 결코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첫 술에 어찌 배부를 수 있겠는가? 서른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불안감. 최근에 인터넷에서 유행처럼 떠도는 말이 있다. 서른이 되어서도 성공하지 못한 인생은 희망이 없다. 취직 또는 창업을 했지만은 고전 중이거나 아직 결혼 상대를 찾지 못했거나 내 집 마련이 아득한 수많은 젊은이가 이 글을 보고 절망과 걱정에 휩싸였다. 특히 대도시에서 고급문화적인 청년들 사이에도 그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K는 모 광고회사의 프로젝트 팀장이다.
얼마 전에 그는 30살 생일을 맞았다. 대학 졸업 후에 열정과 배기를 얻어겠던 그는 문서기에 담당자로 무작정 강급기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몇 년의 고생 끝에 이제 의젓한 프로젝트 팀장의 자리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최근에 1년 동안의 불안함과 막막함에 시달려야 했다. 말이 프로젝트 팀장이지 실제로 하는 일은 여전히 문서기획과 관련된 일이었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업무 탓에 초심은 내가 사라지고 없었다.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해도 되는지 영업이나 마케팅적으로 진로를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닌지 부쩍 고민이 되었다.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자니 더는 위로 올라갈 기회가 없을 것 같았고 막상 다른 직종으로 바꾸자니 30이라는 나이에 애매하게 느껴졌다. 이번 생이 이렇게 어부영부영 흘러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문득 우울하고 슬픈 생각이 차올랐다. 문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지금 하는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없어서 모든 일을 대충 때우고 있다는 점이었다. 자꾸만 업무 중에 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거나 더 해든 더들에게 연락을 돌리기도 했다. 기회가 없지는 않았지만 모든 면에서 마음에 쏙 드는 조건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의 마음속 추는 매일같이 희망과 실망 사이를 불안하게 오가고 있었다. 서른이 되어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어떤 이들은 엄청난 절망과 슬픔을 느낀다. 혹자는 대학 졸업 이후에 5년이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 보통 졸업 후에 5년이 지나면 30 정도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젊은이가 30이 되면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집이나 차를 소유하고 있고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그러면서 30이 지나도록 여전히 고군분투 중인 사람의 인생은 마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말한다. 30이 되어간 사람은 한다. 30은 우리 인생에 자리를 잡고 안정이 되든가? 그렇지 않다. 30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은 사람의 인생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와 같아서 우리가 노력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게는 나이와 상관없다. 중국 최대 식음료 제조업체 와하하 그룹의 정칭후 대표는 세계적인 부자로 꼽힌다. 하지만 그에게도 평범하고 보잘것없던 과거가 있었다. 1963년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타지의 연준에서 소금을 캔 뒤에 햇빛에 말리고 채취하는 일을 했다. 그 후에 몇 년 뒤에는 차 공장에서 찻잎을 심어 수확하고 뜨거운 가마 앞에서 찻잔등의 독일을 굽는 일을 했다. 발을허리했던 소년은 어느새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났다. 그는 매일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면서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15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 그 후에도 그는 종이 상자를 생산하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42살이 어느 정도 자본이 모이자 지금은 와하를 설립했다. 이름이 알려진 후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생의 가장 젊고 찬란한 15년을 시골에서 보낼 거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맞아요. 그 15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젊고 창창한 시기였죠. 더더기는 제가 시골에서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시기는 제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15년의 힘들고 어려웠던 현실이 저의 의지를 갈고 닦아준 덕에 저는 그 어떤 고생도 감내할 수 있었고 당시에 부지런히 움직여서 단련한 몸은 40이 넘어서 창업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죠. 그는 자신의 인생이 절대 넉넉하지만 않았다고 해가면서도 여전히 담담하고 평온한 말투로 인터뷰를 이어갔다. 그 시간 덕분에 저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쳐도 참아낼 줄 알고 어떤 운명이 펼쳐지든지 제 할 일을 묵묵히 해낼 줄 아는 게 괜찮은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칭후 말고도 역사적으로 늦은 나이에 이름을 알린 사람들이 꽤 있다. 링컨 50세의 대통령 당선, 세르반테 대선 역시 8세의 동교들 저술 등등. 프랑스 명작가 발자크는 인간의 고귀한 힘은 인내하는 시간에서 비롯된다라고 했다. 인생이라고 길고 긴 마라톤 경주에서 경기 초반의 페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치지 않고 유지하는 사람은 없다. 30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나는 3가지를 추천한다. 첫째, 나만의 명확한 목표를 정한다. 둘째로 인내심을 가진다. 셋째, 평정심을 유지한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 평정심을 가지고 분석해야 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